현재 토트넘의 새로운 시즌이 시작되면서 영국의 BBC는 손흥민이 득점왕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레스터 시티전을 앞둔 토트넘에 대해 BBC는 왜 이런 초대형 발표를 단행했는지 궁금해지는 상황인데요. 영국의 레전드 네빌과 캐러건은 이에 관해서 놀랍게도 손흥민의 현재 커리어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손흥민 나이 32세는 이제 팀에서 완전한 노장이라 할 수 있지만 영국 주요 언론에서는 손흥민이 득점왕이 될 거라며 오히려 지난 시즌보다 훨씬 가능성이 높다는데 포커스를 맞추면서 영국 현지를 크게 놀라게 했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토트넘은 지난 시즌에 캡틴이 된 손흥민을 중심으로 리그 1위를 달리면서 최고의 스타트를 했습니다. 영국 주요 매체에서는 지금까지 EPL 데이터 결과를 분석해 봤을 때 토트넘이 챔스리그에 진출할 확률은 90% 이상이라고 말하면서 토트넘은 최소한 4위권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에 찬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특히 손흥민은 리버풀전, 아스날전에서 맹활약하며 비기거나 승리하면서 더욱더 성공에 가깝다고 봤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또한 과감한 손톱 전술을 통해 손흥민이 다득점할 수 있는 전략도 구사했습니다. 하지만 중반부터 토트넘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순위가 추락하며 결국 5위로 시즌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토트넘은 애초에 포스테코글루 신임 감독에게 챔스 진출을 목표로 하는 무거운 짐은 맡기지 않았고 그저 선수단을 하나 되게 만들고 토트넘이 빅클럽으로 더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주길 바랐습니다. 바로 이전 시즌에 콘테와 선수단의 불협화음이 생겼고 그로 인해 선수단이 붕괴되었기 때문인데요.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무엇보다 손흥민을 선수단을 일으킬 만한 가장 중요한 인물로 판단을 했으며 인성이 훌륭한 손흥민은 팀의 빠른 시간 안에 융화되게 했으며 주장단 역시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예전의 다이어 요리스로 이어지던 토트넘의 마이너스적 요소를 완벽하게 무너뜨리고 새 팀으로 탈바꿈한 것이죠. 시즌 초 폼이 좋았던 메디스는 손흥민의 골을 도왔고 손흥민은 아스날전에서 최고의 골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로메로의 거친 태클로 인한 장기 결장과 판더벤이 부상으로 쓰러지며 토트넘의 위기가 왔고 여기에 손흥민의 아시안컵 차출까지 겹쳐지면서 토트넘은 결국 5위로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스트라이커 히샬리송은 제목을 해주지 못했으며 5위로 끝난 것만 해도 어쩌면 선방하며 끝낸 것일 수 있죠. 하지만 토트넘 입장에서는 초반의 기세는 물론이고 손흥민 주장체제에서 이는 실망스러운 성적입니다. 게다가 수비수들의 실수와 부상, 여기에 아시안컵 등은 토트넘에 발생한 악재에 가까운 변수임에 분명했습니다. 풋볼 런던 등은 손흥민의 탈구로 인한 컨디션 저하가 팀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즌에 반드시 성적을 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상황에 있고 엄청난 투자도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전문가들은 손흥민이 여전히 최고의 폼이며 득점왕을 기록할 수 있다고 장담하고 있는데요. BBC에 따르면 이번 시즌 역시 손흥민은 득점왕이 가능하다며 손흥민을 콕 집어서 이야기했습니다. 득점왕 후보로는 홀란을 비롯해서 살라, 사카, 와킨스 등 원래부터 오르내리던 이름들이긴 한데 이 중에 BBC는 손흥민에 대해서 득점왕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골 앞에서 항상 위협적이라 평가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지난 아시안컵 이후에 각종 논란으로 멘탈이 무너졌고 이는 토트넘에 악영향을 끼쳤지만 결국 손흥민은 특유의 긍정적인 정신으로 2년 만에 한국 투어를 매우 훌륭하게 이끌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여기에 손흥민은 이번 시즌 아시안컵과 같은 장기 토너먼트도 없고 부담 없는 시즌을 시작하게 되는데 영국의 레전드들은 결정적으로 이번 시즌 손흥민이 득점왕이 될 거라며 다한과 같은 확신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영국의 풋볼 365 등에 따르면 이번 시즌이 시작하자마자 손흥민은 다시 윙어로 복귀할 거라 지적합니다. 이에 대해 게리 네빌은 확실히 손흥민은 윙어로 있을 때 그 위력이 폭발한다 지적했고 이번 시즌은 다르다고 말합니다. 이는 본머스의 솔랑케가 영입되었으며 히샬리송의 불안한 센터포워드 위치를 대체하게 되는 것이죠. 제2의 케인으로 여겨지며 영입된 솔랑케는 확실하게 손흥민의 골을 어시스트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머스에서는 팀의 조직력과 기타 선수들이 따라오지 못했지만 토트넘은 손흥민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은 확실하게 손흥민 존에서 골대 구석으로 감아넣는 손흥민 좋은 슛을 볼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드는 이유이죠. 토트넘 출신 제이미 오하라는 이에 대해 그는 토트넘 전술의 완벽한 선수라고 이야기하면서 솔랑케가 센터에 뛰면서 손흥민은 부담이 줄어들고 편하게 골을 넣을 수 있는 위치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원래 손흥민은 부담을 짊어지고 헌시적인 선수라서 오히려 경기 중엔 부담을 풀어줘야 한다라며 손흥민이 지난 시즌 주장으로서 부담을 잔뜩 짊어진 데다가 케인 역할까지 하느라 온갖 군대에 패스를 뿌리고 다녔지만 선수들이 받아먹지 못하는 장면이 속출했으며 클루셰프스키 등은 탐욕을 부리고 사르까지 슛을 남발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이제 솔랑케가 그런 부담을 나눠지고 손흥민이 사이드로 빠지면서 손흥민은 예전처럼 슛을 쏠 것이라 지적하면서
이번 시즌 손흥민은 시즌 초부터 득점포를 가동해서 25골 내외를 기록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의 게리 네빌과 캐러건은 이에 대해서 손흥민은 현재 최고의 폼을 가진 선수라고 말하면서 토트넘은 손흥민이 윙어로 재배치되며 아마도 4위를 기록해 챔스에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영국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더 이상 손흥민을 9번 자리에 놓는 것을 꺼려한다며 이번 솔랑케 영입으로 손흥민을 제대로 활용하게 되었고 이는 토트넘의 새로운 원투펀치가 될 걸로 기대했습니다. 사이드에서 존슨이나 클루셰프스키 역시 손흥민이 센터일 때 반드시 자신들이 골을 넣어야 하는 상황이 잦았으며 손흥민의 탭괴 패스를 자주 허공으로 띄우면서 토트넘 팬들이 욕하는 상황이 자주 전개되었지만 이제 손흥민이 그 골 찬스를 마무리하는 포지션으로 바뀌면서 훨씬 부담도 덜해졌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존슨이나 클루셰프스키 역할도 좀 더 편안해지며 골 기회도 손흥민에게 자주 넘겨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 손흥민은 EPL은 물론 유럽 전체 리그에서 가장 XG 값이 높은 선수로 골 결정력은 최고이기 때문에 이번 시즌 윙어 붙박이로 출전하게 된 손흥민에 대해 기대해도 좋다는 의견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게다가 히샬리송이 아닌 솔랑케가 득점력이 좋기 때문에 무조건 손흥민만 막으면 된다는 공식도 사라졌습니다. 지난 시즌 다른 팀들은 손흥민 발목만을 잡았고 손흥민은 경계가 심해 패스를 뿌리기에 바빴습니다. 하지만 윙어들은 죄다 황금 같은 기회를 날려먹었고 손흥민은 슛 찬스가 나지 않았는데 이제 솔랑케가 지난 시즌에 19골만큼만 넣어준다면 손흥민과 원투 옵션이 되기에 손흥민만 막기가 불가능하죠. 그렇게 되면 손흥민에게 기회가 대거 생기며 손흥민의 골은 훨씬 폭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처럼 영국에서는 손흥민의 득점왕 가능성을 어느 때보다 높게 예상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실제 손흥민은 수년간 토트넘에서 큰 활약을 펼쳐오며 영국 내 한국을 향한 분위기를 많이 변화시켰는데요. 일본 매체 사커 다이제스트는 지난 몇 년간 토트넘 팬들이 입고 있는 유니폼은 해리케인과 손흥민으로 양분되어 있었지만 이제 경기장으로 향하는 지하철에는 손흥민 유니폼을 입고 있는 팬이 몇 명인지 셀 수 없을 만큼 많았다라며 손흥민의 현지 인기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인기는 리오넬 메시를 취재했을 때 본 팬들의 반응이 생각났다라고 전하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는데요. 여기에 영국에는 한국에 대한 애착이 강한 사람들이 많다고 전해집니다. 그중 하나로는 젊은 시절 6.25 한국전쟁에 파병온 참전 용사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손흥민이 인터뷰를 통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국가대표가 되고 세계 무대에서 뛸 수 있는 건 우리나라를 지킨 영웅이 계셨기에 가능했다. 손흥민은 최고의 선수가 되기까지 6.25 한국 전쟁 속 참전 용사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말을 전하며 당시 축구선수 본연의 일뿐 아니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며 큰 극찬을 받았습니다. 실제 주한 영국 대사는 참전 용사들이 피땀 흘린 덕분에 손흥민과 같은 청년을 볼 수 있었다라며 그를 최고의 외교관이라 칭찬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이젠 한국의 유명인뿐만 아니라 평범한 한국인들의 행보가 세계에 심금을 울리고 있다는 큰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얼마 전 세계 각국의 한국인들의 간곡한 요청으로 대대적인 기사가 보도된 적 있습니다. 한국전쟁 참전용사들의 헌신으로 지금의 발전된 한국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90대 고령의 나이가 되어 아픈 곳이 많을 참전용사분들께 한국의 의료기술로 치료 및 수술 그리고 항공숙박 모든 걸 지원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기사를 보고 꼭 연락주세요. 해당 기사가 보도된 배경에는 여러 한국인들이 연락이 끊긴 참전용사들에게도 지원 소식을 전하고자 참전국 각국의 매체에 해당 내용을 광고해줄 수 있을지 밤낮 없이 간절하게 요청하였고 외신은 태어나기도 전에 있었던 한국전쟁 역사에 한국인들이 감사를 표하고 나서자 감동받아 기사를 보도했다 전해졌는데요. 또한 이 기사로 인해 세계의 시선을 받게 된 한국인들은 한국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는 간단한 한마디를 남기며 많은 세계인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한국인들의 정체가 국내 소규모 직원이라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미라클 코리안,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는 이 기업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이 기업의 이름은 인프레시. 이들은 한국전쟁 정전 10주년 당시 에티오피아 현지 행사에 참석하며 치료를 하지 못해 시력을 잃어가는 참전용사들을 보았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긴 채 실제 3주 만에 에티오피아를 다시 가서 참전용사와 가족들의 대규모 안질환 수술을 지원한 기적을 선보인 적이 있습니다. 이 소식에 에티오피아 언론사는 신문 한 면 자체를 미라클 코리안이라며 은혜를 갚는 한국인들의 내용으로 장식하기도 했었는데요. 해외뿐만 아니라 현재 국내 생활고를 겪는 참전 용사들의 심각한 상황을 알리며 주거 개선, 전자제품 지원 등을 하는 대단한 행보를 보이고도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모든 후업을 기업명이 아닌 한국인의 이름을 전달해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김민주, 이수빈, 박정민, 이동은, 정성우 등 매번 수많은 한국인들의 이름이 참전 용사들에게 전달되며 이걸 받아본 참전 용사들은 우리의 생명의 은인 한국인들에게 감사합니다라며 한국의 감동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참전용사 후원기업 인프레시와 트래블티브가 함께 준비한 특별 후원 패키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원히 펄럭이는 태극기를 담은 이 볼케각 티셔츠는 기억이라는 주제 아래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노고를 잊지 않겠다는 다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굿즈들을 통해 일상 속에서도 한국의 역사를 기억했으며 라는 바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실제 이 상품의 수익금 일부가 어려운 참전용사분들을 위해 후원되며 한국인 구매자들의 이름이 공식 홈페이지에 기재되어 전달된다고 합니다. 인프레시를 통해 한국의 역사가 세계에 알려지고 도움을 받는 참전용사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저 역시 한국인으로서 이 후원에 동참하였으며 많은 분들의 참여가 이 기업의 큰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품의 구매처는 고정 댓글에 남겨두겠습니다. 트래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